제1대 1회 기념총회가 원기 13년 음력으로 3월 26일부터 열립니다. 이제 양력으로는 4월이죠. 그 기념총회록이 총무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복사를 해서 원기 13년에 제1대 1회 기념총회 회의록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의사항이 한 8개가 있더라고요. 그 결의사항 중에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2개의 중요한 결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기관의 설립이요, 또 하나는 병원 설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미 원기 13년에 1928년에 사실은 오늘의 원광대학과 같은 그런 교육기관을 세우시려고 꿈을 꾸셨고, 선생님들께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탄원활동을 하면서 기금을 모았던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광대학교 역사는 사실은 원기 31년 1946년이 아니고 원기 13년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시절부터 원기 10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원광대학이 있기까지 모든 역량과 모든 정성과 모든 염원을 담아서 원광대학을 키워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이야 역대 선지님들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선지님들께 이만 원광가족을 대신해서 뜨거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 원광대학교의 제13대 총장으로 지난해 12월 6일에 선임을 받고, 교학대학 연구실에서 대학 본부까지 가는 길이 5분이 걸리지 않는 그 짧은 길인데, 그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길을 걸어가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겁다. 이 일을 어찌할꼬 참 무겁다. 그 단어가 떠올랐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실 저 준비를요 6개월도 못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연구만 하고,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서 대학이 처해 있는 안과 밖의 현실을 공부해 보니까 이 길은 역대 스승님들께서, 역대 선생님들께서 한 번도 가시지 않은 길을 저는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안팎의 지표가 상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할 길은 원광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두렵다였습니다. 무겁고 두렵고, 그리고 저희 원광가족이 2만 명인데요. 그 산하병원 8개까지 해서 보면은 익산시 인구 30만에 3분의 1 이상이 우리 원광학원에 의존해서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광학원이 잘 때야 그 3분의 1, 10만 명 이상의 어떻게 보면 생계, 가족들의 삶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죠. 근데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앞날을 좌우하는 어떤 판단과 결단을 결국은 제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떠오른 단어는 외롭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겁고 외롭고 두렵지 않습니다. 역대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희 지금 보직자 팀들을 저는 드림팀이라고 하는데요. 드림팀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다 사라졌습니다. 왜 다 사라졌는지를 이제 하나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원광학원 산하에 건물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종목사님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교육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건물이 88개, 등록되지 않은 건물까지 하면 100개 정도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들의 실태를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이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니까 하루에 한 건물씩 돌기로 작정하고 돌았는데 한 학기가 걸렸습니다. 그 건물을 돌면서 정말 왜 제가 외롭지 않다, 두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름다운 이야기 2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8시에 재생의세관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재생의세관은 시신을 기증해서 우리 의대생들이, 한의생들이, 치대생들이, 약대생들이 실습하는 공간입니다. 아침 8시에 누가 교수님이 출근해 있겠어요? 직원은 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대의 원모 교수님이 중국에서 유학 오신 그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교수님하고 아침 8시에 시신 해부 실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 속에서 막 뜨거운 뭐가가 솟아나는데, 그렇지, 저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원광대학의 미래는 양양하겠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원모 교수님은 대한민국 해부학계에서 톱10 안에 드는 대단한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도 몰랐고 어디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묵묵한 곳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우리 허 담당관도 역시 똑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에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2번째 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3달쯤 돌기 시작하니까 약간 좀 소문도 나고 그랬겠죠.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학교를 나왔어요. 저쪽에 우리 대학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대학 교수들이 다 총장급이니까 총장 말 듣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 다른 교수들은 다 총장하고 맞짱 뜨는 사람들이고 누구냐? 부총장이랍니다. 토요일 아침에 저쪽에서 아주 익선한 얼굴의 어떤 분이 걸어오고 계세요. 봤더니 우리 부총장님이세요. 아니, 토요일 날 웬일이십니까? 말씀이 걸작입니다. 총장이 도는데 부총장이 안 돌면 되겠습니까? 예, 마음이 전달이 돼서 이제 학교가 염려가 되니까 나와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또 한 보름쯤 지나니까 저쪽에서 또 익숙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관리처장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관리처장님은 이미 저보다 전부터 새벽 5시부터 학교를 돌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도니까 부총장이 돌고, 부총장이 도니까 관리처장이 돌고, 어제는 또 걱정이 돼서 아침에 나와봤어요. 시설과장, 안전과장이 역시 돌고 있었습니다. 아마 800명 교수님들하고 300명 우리 직원들 가운데 10%만 다 돌기 시작하면 이제 기적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기 우리 원불교학과 교수님들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2학기부터는 대학교당 법회에 원불교학과 교수님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또 재직 교무님들 출석하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 오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끝나고 나면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달라진 게 뭐냐? 파김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8개월 동안을 뛰면서 전임 총장님들께서, 전임 보직자들께서 쌓아주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부 연구비 수주가 예상 이상으로 한 50%, 60% 정도 이제 저희가 초과 달성을 했고요. 8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더니, 조금 전에 제가 경고성 발언을 했지만은, 전무 출신들이 원광대학교에서 모범을 보여야 일반 교도들이 거기를 따를 것이고, 전무 출신과 일반 교도들이 모범을 보일 때 비신자들이 따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정산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숭산 초대 총장님께서 염원하셨던 이 건화기념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지난 6월에 학과장님 70여 분을 모시고 성지순례와 국제마음 훈련은 1박 2일 연수를 했고, 어제 그저께는 처장급 부속기관장님들 한 50여 분을 모시고 역시 성지순례와 영산 국제마음 훈련은 연수를 마쳤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게 처음일까? 9월 달에는 과장급 이상 역시 한 60여 분 모시고 또 영산 성지순례와 국제마음 훈련원에서 연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면 저는 우리 원광대학에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원광대학은 전국에 소문나 있는 대학이죠. 원하면 다 되는 대학.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총장님들 만나면 원광대학은 원하면 다 되는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스승님들의 염원이, 선진님들의 간절한 원력이, 그리고 2만여 원광가족들의 어떤 마음이 뭉치고 뭉쳐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숭산 기념관 1층에 가면은 초대 총장님 기념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그 건물의 제일 뒤쪽에 어두운 데다가 모셔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초대 총장님의 전시실을 숭산기념관 1층 저 구석에 습기 차고 안 보이는 데다 모셔놨어요. 시험 오자마자 이건 아니다. 우리 원광대학이 살아나려면 역대 총장님이야 선진님들의 그 공덕을 계승하려고 하고 받들어드리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일어날 때 학교가 달라지지 않겠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링크 사업단에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아마 올 겨울 무렵에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숭산기념관 전시실이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역시 그 숭산님 전시실이 달라지면 그게 원광대학이 글로벌 마인드 개벽대학으로 가는 새로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시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법회 끝나고 월요일부터 개관하니까 한번 가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숭산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니시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캐리어 같은 조그만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을 보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는 무언가가 촉촉해질 것입니다. 숭산기념관 전시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큰 따님이신
박시연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때 따님이 알고 계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숭사님께서는 해외여행 가실 때 그 가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고 와이사스 한 2벌 뭐 이런 정도랍니다. 그러면 와이사스를 호텔에 돌아오셔가지고 김만 빨아서 그 김만 빨아서 다음날 입고 다니시면서 우리 원불교와 원광대학을 세계에 알리시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광대학교를 생각하면 이 숭사님, 아산 종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재직 가신 모든 여기 계신 선지님들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광대학은 이제 도약을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 위기의 시대에 잘하게 되면 잘못하는 대학들은 이제 교통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박 2일 저희가 연수를 마치고 영산에서 그제 올라올 때 우리 수산 정상덕 교무가 저에게 주는 그 선물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젯밤에 원광대학교는 앞으로 사라져갈 대학 인수 계획을 다 세우셨겠네요. 모모 대학이 아마 곧 인수되겠네요. 막 웃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스승님들께서 선진님들께서 이 대학을 만들어 주실 때 발휘하셨던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정성껏 노력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작년 23일이 취임을 하는 취임일이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밤 8시 반에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메르스는 삼성병원이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국가관리 질병인데 그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으니 병원에 지금 병자도 모르는 상황인데 업무 보고도 못 받은 상황인데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진료과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그 주제에 이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이라는 전화를 받으니 하늘이 까맣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못 하는데 그날따라 정토도 옆에 없더라고요. 택시를 불러다가 이제 타고 오려고 하는데 또 택시가 집 주소를 잘못해가지고 또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 안 되려면 여러 가지가 꼬이나 봐요. 그러니까 8시 반에 전화를 받았는데 9시 반에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장도 안 계셨어요. 감염관리팀장만 우리 이 교무님이죠.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어요. 이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했을 경우에 매뉴얼이 있냐? 있습니다. 그럼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음압병실이라는 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 바깥하고 차단하는. 근데 공사 중이어가지고 음압병실도 없어서 응급실에서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체류하다가 전북대로 이제 급히 이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지금 최종 판정 검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 물어봤더니 밤 12시나 넘어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계속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병원장도 오시고 이제 병원 전체에 이제 비상을 걸어서 대응을 해 나가죠. 10시쯤 되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더만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뉴스는 주로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V조선, YTN 이렇게 한 10여 개 언론에서 익산 모 대학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긴급 지금 대응 조치 중 이렇게
밤 10시 넘어서 그렇게 나와요. 이제 아마 확정 판정이 나는 순간은 이제 완전히 커지겠죠.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나고 초조감은 더 깊어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간호원들 중에도 절반, 한 4-5명은 안 하고 접촉을 했고, 거기에 있는 환자나 가족들도 반 정도는 7-8명은 마스크를 안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마스크 안 한 사람들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마스크를 했다면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될 텐데, 절반 정도는 이제 마스크도 안 했다. 이제 그 불안, 초조감은 더 깊어져 가는데 12시 반쯤 참 허망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독감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허망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바로 법신불 사원님이 취임식 첫날 주신 큰 선물이다. 그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네가 오늘 이 취임하는 날 이 정신으로 네 임기를 채우게 되면 오늘 일이 풀어지듯이 다 풀어질 것이다. 엄청난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간직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건화기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2학기에는 우리 원불교학과, 도덕교육원, 대학 교당, 재직 교무회 총 단결해가지고 그 건화기념의 꽃이 원광대학교의 무슨 과일까요? 원불교학과 아닙니까? 예? 건화기념의 꽃이 원광대학교의 원불교학과입니다. 원불교학과 교수님들, 대학교당 교무님들, 재직교무회, 도덕교육원, 총장이야 전 보직자들이 총 단결해가지고 이거는 서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임 기간 동안 우리 원불교학과를 가장 빛나는 학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광교당에 숨어 있을 때 저에게 박원석 교무님께서 주산종사님 문집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가 중에 안심곡을 제일 좋아하고요. 주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 바치신 시 헌신영부하고 허신사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헌신영부를 제 이 작은 영혼은 스승님께 그냥 온통 다 바쳐버리고 제 이 작은 몸뚱아리는 사바세계 모든 중생에게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선임된 첫날 5분 거리를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갈 때 떠올랐던 시였습니다. 주산종사님의 헌심영부하고 허신사계.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수리에 올라서 읊었던 시. 맹산 조목지하고 서해 어룡동 한단. 산에다 맹사해 하니까 모든 산천 조목 금수들이 다 그 마음을 알고, 바다에다 맹세하니까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들이 그 마음에다 감동하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기 131년 2046년에 우리 원광대학교가 세계 유일의 글로벌 마인드의 개벽대학이 되는 그날까지 저의 모든 피와 땀을 원광대학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